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는 지방의회의 정책과 비전을 소개하는 의정 리포트, 진행을 맡은 최지혜입니다. 오늘은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복지, 모두가 건강한 스포츠 복지 실현으로 수원 시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수원 특례시 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오늘 출연해주신 의원들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조문경 수원 특례시 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문경 의원입니다. 현경환 수원 특례시 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경환 의원입니다. 이찬용 수원 특례시 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찬용 의원입니다. 오세철 수원 특례시 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세철 의원입니다. 박영태 수원 특례시 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태 의원입니다. 배지환 수원 특례시 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지환 의원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신 6분의 의원님들 다시 한번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의정 리포트 수원 특례시 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첫 번째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민선 8기 수원 특례시는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는 등 시민 일상을 다채롭게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거듭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축제, 어디나 공연장, 누구나 선생, 언제나 학교를 주제로 문화예술 체육 정책을 꽃피우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스포츠 인프라 역시 확대했다. 2026년까지 총 22개소의 생활 밀착형 체육 기반 시설 확충을 목표로 내세운 가운데 현재 6개 분야 15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 인프라가 대폭 확대돼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문화, 건강한 스포츠 도시로 거듭나려는 수원 특례시. 문화예술과 체육이 일상이 되는 수원을 만들기 위해 가야 할 방향과 수원 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네, 문화예술과 또 체육이 일상이 되고 있는 수원 특례시인데요. 오늘은 그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조문경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원 특례시만의 대표적인 문화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런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수원시 의회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과 공연을 접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날마다 축제, 언제나 공연장, 그리고 언제나 학교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다채로운 일상이 펼쳐지는 수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체육 복지를 위해 전문 예술가나 체육인을 멘토로 하여 시민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연 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들을 조사하여 시민들이 정보를 확인하고 공연 장소를 대관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회는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문화와 체육, 그리고 교육에 관한 사항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관기관으로서는 문화청년체육국, 시민협력국,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 등이 있으며 소관부서와 협력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날마다 축제, 어디나 공연장이라는 문구만 들어도 정말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렇다면 수원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들은 어떤 게 있는지 현경환 부위원장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시는 다양한 축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수원 연극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8월에는 수원문화제 야행이 진행되어 시민들의 밤에 수원 화성을 감상하고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9월에는 빛과 영상으로 표현한 초대형 미디어 아트 쇼와 미디어 아트 성곽기를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다가오는 10월에는 수원 화성 문화제와 세계유산 축전인 수원 화성 정조대왕 능 행차 공동 재현 등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60회를 맞이하는 수원 화성 문화제는 시민으로 이루어진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축제 준비 단계부터 행사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람을 넘어서 축제의 진정한 주인이 참여를 하고 관광객과 시민 모두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수원시를 더욱 활기찬 공간으로 나가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수원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도 방송 생활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문화 행사를 경험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은 것들이 또 수원 화성행궁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헤리티지 콘서트, 또 정조대왕 능행차, 중계방송 등 모두 수원에서 열렸던 것들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수원에서 열리는 축제들은 정말 좋은 반응과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또 축제만큼이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게 바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배지환 의원님, 특히 수원시립미술관이 아이들에게 큰 인기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을까요? 예, 그 수원시립미술관이라고 하면 보통 행궁동 광장에 있는 미술관을 떠올리시는데요. 실제로 수원시립미술관은 만석공원에 있는 만석전시관, 파장동에 있는 어린이 미술체험관, 그리고 컨벤션센터에 있는 아트스페이스 광교, 이렇게 3곳을 더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립미술관은 각 관의 특색을 살린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전시를 통해서 이미 수도권의 대표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얼마 전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송황리에 종료된 어떤 노멀이라는 기획전시전 같은 경우에는 정상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가족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매우 뜻깊은 전시였습니다. 특히 시민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와의 대화라던가 아니면 전시를 한 작가들을 초청하여 작가와의 대화를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저도 참석해봤는데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립미술관은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종료되기는 했지만 아트스페이스 광교에서 진행된 이야기 위랑선이라고 하는 기획전의 경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숨은 그림 찾기 요소가 있는 그림이나 태블릿을 통해 그림을 그리면 곧바로 벽에 있는 영상 작품에 전시가 되는 등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든 작품들이 있어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현대미술을 아이들이 친근하게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현재는 만석전시관에서 별별 수상한 기획전이 전시 중인데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진 작품을 보고 마지막에는 직접 만들어 보게도 해주는 관람객 참여형 전시입니다. 온라인에서 이미 많은 호평이 있는데 이번 주말에 아이와 함께 참석해 보시는 건 어떨지 추천드립니다. 수원시립미술관이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의 소관 부서인 만큼 앞으로도 미술관에 쉽고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양하고 수준 높은 미술 프로그램을 접한 아이들이 어떤 꿈을 펼치며 성장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현경환 부위원장님, 수원시립미술관에서 2024년에 국제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까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수원시립미술관은 매년 개최하던 국제전을 올해는 건너뛰었지만 내년에 더욱 야심차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에르빈 부름이라는 작가의 성공적인 국제전을 통해 수원 시민들뿐만 아니라 타 도시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을 때 국제전의 중요성을 더욱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미술관에서는 내실 있는 국제전을 위해 작가 및 작품 연구, 해외 운송 계획 수립 등
철저한 준비 작업을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의회에서도 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멤버십 혜택을 개선해서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친구와 함께 미술관을 방문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가 조례준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장동에 위치한 어린이 체험관을 전 연령의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기존 어린이 미술 체험관은 공간에 여유가 있고 교통이 편리한 만석 전시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시설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는 대관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 예술가들의 전시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원시립미술관은 관람객 유치와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수원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네, 또 다른 문화공간으로 수원시 미디어센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올해 7월 수원 화성 안으로 이전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 미디어센터가 과연 어떤 곳인지 배지환 의원께서 소개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7월 12일 수원시 미디어센터가 수원 화성 안으로 이전 개관하였습니다. 이제 국내 최초의 한옥형 미디어센터로 지어졌는데요. 다양한 영화를 지금 현재 상영하고 있고 시민들을 위한 미디어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고가의 방송 장비를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나리오, 단편 영화, 다큐멘터리, 제작, 워크숍 등을 통해 영화 영상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중단편 영화 제작을 지원합니다. 실제로 미디어 센터 개관식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원 시민인 영화감독 윤도영 감독님의 짧은 영상이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7월에 약 9주간 교육과 기획 워크숍을 거쳐 수원 시민 9명이 제8회 수원 사람들 영화제를 기획하여 개최했는데요. 저도 직접 가서 러시아 영화인 레토나 호주 영화인 베이비티스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단순히 영화 감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화 평론가나 시민 영화 프로그래머 그리고 관람객이 함께 관람 후 후토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제9회 수원 사람들 영화제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미디어 센터에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미디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계절 다양한 축제와 더불어 미술관, 미디어 센터까지 수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게 정말 많은데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더 많이 체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오세철 의원님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지역 시민들의 문화와 스포츠 시설 이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는데요. 먼저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다자녀 가정 및 수원 시민의 관람료 감면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들의 문화시설 이용을 도모하고 관람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조례는 관람료 면제 대상을 2자녀 이상의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쉽게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보다 나은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민들의 문화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일도 중요하고 또 수원은 대표적인 역사 문화 도시인 만큼 K관광의 메카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할 겁니다. 자, 오세철 의원께 여쭤볼게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수원시는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2021년에 7만 명이었던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22년에는 16만 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수원은 문화유산인 화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보다 관광객 유입이 많은 편이지만 전국 관광지 방문자의 체류 시간을 고려할 때 평균 체류 시간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관광객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관광 박람회에 참가하여 수원을 홍보하고 있으며 49명의 문화관광 해설사를 운영하여 외국어 해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화성이 역사문화 제한지역으로 개발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 제한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도 관광산업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수원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자, 국제 행사 방문객의 수원 내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박영태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수원에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화성 행궁이 있고요. 인근에는 전통시장과 특색 있는 상가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또 다양한 문화축제가 360월 연중으로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원 특례시에 있는 화성 행궁에 컨벤션이라는 지키교과가 있는 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벤션에 오시는 손님들을 체류형 최소한 1박 2일에 경험할 수 있는 관광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컨벤션과 화성 행궁 안에 존재하고 있는 문화재단, 미술관, 박물관과 함께 확약식을 맺고 화성 행궁을 방문하는 컨벤션 손님들에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 이번에는 체육시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체육시설은 무엇보다 접근성이 중요한데요. 이찬용 의원님, 수원 시민 누구나 집 앞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원 특례시에서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예, 수원 시민이 이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은 총 49개이며 호매실동 또 망포동에 3개의 체육관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주민 모두가 생활 속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수원시의 공공체육시설 분포도를 살펴보면 지역 편중이 매우 심각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남수원 지역인 세류 1, 2, 3동, 또 권서원 1동, 2동, 또 곡선동에는 인구 16만 4천여 명이 살고 있는데 공공체육시설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행정감사와 5분 발언을 통해 체육시설의 지역 편중 및 문제를 지적을 하였습니다. 토지 확보와 예산 문제로 인한 시의 재정 부담이 크게 따르는 실정입니다. 선제적으로 수원시 의회에서는 조성 가능한 부지와 예산 확보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원 시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네,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배지원 의원님, 수원시 의회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예, 수원시는 앞으로 2026년까지 22개소의 생활 밀착형 체육시설을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의 확충과 운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최우선적으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 의회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조치하였습니다. 홈페이지와 행사 안내문의 명칭을 통일해 시민들의 혼동을 줄이고 공원 및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원 화성문화제와 다른 외부 행사에서의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기상 악화나 기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세부적인 안전관리 매뉴얼을 발행하고자 하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검토하며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안전 문제 또한 시민들의 민원을 듣고 이용상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체육시설 인프라는 지역에 꼭 필요하기도 하고 모두가 반기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역 편중과 부족 문제가 동시에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현경환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먼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운동장 등의 시설을 개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학교 시설 개방은 공문만으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고민하던 중 올해 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운동장을 개방한 학교에 예산 지원에 관한 우선적 순위를 부여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교육청, 학교 관계자들과 직접 면담을 하고 대관료 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학교 시설 개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에 부족한 시설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예를 들어 당수지구 공원의 경우 완공이 2년에서 3년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간 안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문제를 점차 해소하고자 하며 수원 시민들의 체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정확히 수렴하고 반영을 해서 체육시설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과 체육이 일상이 되는 수원을 만들기 위한 방향과 과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주제 영상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돌봄 특례시 수원은 교육 환경 조성 노력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례시 위상에 맞는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맞춤형 교육 사업을 추진해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로 체계화된 교육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이들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에겐 다양한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 주도의 학습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수원은 44개 동 주민자치회 전환을 완료했는데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주민자치 기본 교육, 소통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수원을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맞춤형 교육 정책들을 점검해보고 보완할 점은 없는지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진단해본다. 교육하기 좋은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알아보고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조문경 위원장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지난 12월 수원시는 44개 동 주민자치회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추진하고 있나요? 네, 수원시 주민자치회는 2013년에 행궁동과 송죽동에서 시범 시작하여 2019년 8개 시범동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2021년 12월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44개 동이 주민자치위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자치센터 자문기구 역할에서 주민총회, 자치개입 수립 등 직접적인 자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쓰레기 문제, 주민이 쉴 수 있는 쉼터 조성 등 주민자치센터 환경 개선, 주민 화합을 위한 축제 개최까지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원들은 각 지역구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들과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첫 해인 만큼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한 방향을 위해 단합하고 소통한다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우리 수원시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이란 큰 변화가 있는 만큼 주민들의 건의사항, 애로사항도 또 다양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또 이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특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경환 부위원장님, 어떤 활동인가요? 네, 수원시 의회는 주민자치 전면 전환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 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본 연구회는 참여자 및 공무원에 대한 사례조사, 타 지역이나 해외 사례 비교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와 주민자치회 참여자 간의 인식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실증 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최근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임원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민자치회 운영상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갈등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고문직의 신설이 요구되었는데요. 주민자치회 경험이 풍부한 전임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강료나 강사료, 그러한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혼란을 일으켰던 일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현실적인 단가를 산정해서 명시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회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의회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민자치회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재개정하고 예산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가 서로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원시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찬용 의원님, 수원시의 평생교육은 어떤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평생교육은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우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 수원시는 글로벌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 전역에서 공공 및 민간 기관이 7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수원시에는 현재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질 않습니다. 광명시의 경우 오래전에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인근의 오산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에서도 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프로그램을 찾고 예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노인층과 중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시의 평생교육이 시민들의 성장과 행복한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검토되어 더 나은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교육도시 수원을 위해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외부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자,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들었는데요. 박영태 의원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심 등하굣길을 위한 안심통학 지원 조례 개정은 작년 12월 초등학교 대상에만 지원하던 것을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 200여 개의 학교 시설을 확대 적용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 등하굣길 및 안전교육 환경 개선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원시는 교육도시답게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학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국 최초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거기에 주민시설까지 합쳐진 미래형 통합학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학교인지 또 추진 과정에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이찬용 의원께 여쭤볼게요. 예, 전국 최초의 미래 통합형 학교가 권선동에 들어섭니다. 미래형 통합학교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통합된 학교인데요. 미래형 통합학교는 복합화 시설을 함께 구축하여 학교를 교육시설로 국한하지 않고 주민들도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건립할 예정으로 학교 시설의 경우 35학급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주민 시설 이용으로는 수영장, 북카페, 단체 운동시설, 다목적 강당 등의 공간이 마련됩니다. 교육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예산 절감 측면에서 좋은 시설이지만 공사 차량의 진출입, 소음, 먼지 및 문제 등의 안전 문제가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과 쾌적한 학습 환경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임에 모든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수원시의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또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문경 위원장님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시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민원이 학교 시설 환경 관련이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는 2023년도 현재 초, 중, 고 205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학교 시설 내 방송 장비가 너무 오래되었거나 책상이 낡았거나 어둡거나 혹은 비가 새거나 여러 가지 시설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는 노후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재난 위험 시설을 보강하는 등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운영 실적을 비교했을 때 수원시는 지원 학교 비율이 신청 대비 39.7%로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행정감사 때 지적하였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적기에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상황을 파악하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지원하여 학교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또 문화 교류의 장 역할을 하잖아요. 자, 박영태 의원님, 수원시의 공공도서관 확충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공공도서관 확충 관련 수원시는 17개 시립도서관과 161개 곳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하철 역사 내 무인 도서관 및 전자도서관 모바일 앱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1만 권 이상의 대출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한 이목도서관, 근곡도서관, 고속도서관, 메탄도서관 등 추가 4개의 시립도서관을 건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이 책만 보러 오는 곳이 아니라 학습과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복합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학습과 복합문화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은 수원시민 모두를 위한 소중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만큼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야 할 텐데 어떤 방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오세철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도서관은 수원시민 모두를 위한 중요한 공간으로서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도서관을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됨에 따라 도서관 내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을 도입하여 도서 대출 및 검색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사용을 어려워하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키오스크 사용법, 휴대폰 활용법, 디지털 기기 이용법 등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신부들 위해 인터넷을 통한 도서 대출 신청 시 책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도서관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교육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청년재단이 새롭게 설립됐다고 하는데요. 배지환 의원님, 재단에 대한 소개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보통 청소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생각하시고 또 청년이라고 하면 2030 사회초년생을 생각하시기 마련인데요. 법률상 청소년은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 그리고 청년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를 각각 청소년 기본법과 청년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만 19세부터 만 24세, 일명 후기 청소년의 나이가 겹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는 생애 주기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청소년과 청년 단계를 단절없이 폭넓게 지원하고자 청소년재단의 청년 지원 기능을 확장 부여해 청소년 청년재단, 일명 청청재단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발전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청청재단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과 청년은 생애 주기상 연결이 되어 있지만 만 19세를 기점으로 사회적 인식과 법률적 지위가 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책적 목표도 다릅니다.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과 학생을 구분하여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학교와 가정에서의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경험을 통한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청년의 경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립 지원이 주요 목표입니다. 특히 수원시 청소년재단은 그동안 만 19세부터 만 24세 후기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좀 미진한 편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들의 실제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청년 대상 정책에서 소외된 연봉 2,800만 원의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청년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의 역할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를 위해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과 또 운영상의 어려움을 박영태 의원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청소년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임시 보호하고 가정 복귀와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시설입니다. 수원에는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선동과 그리고 행궁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시설들이 현재 운영에 있어서 두 가지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분들이 이 시설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잘 홍보가 안 돼 있다 보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웃 리서치 팀을 좀 운영해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그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현재는 9개월밖에 그 최대
있는 기간이 9개월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9개월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대한 1년에서 3년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아이들이 최대로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과 우리 수원시의 우리 집행부든 우리 시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칭을 하든 예산 확보를 통해서 보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사회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육하기 좋은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지난 의정활동 소회와 앞으로 활동 계획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전반기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는 조문경 위원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위원장님, 수원 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가 시민들에게 어떤 상임위로 기억되기를 바라시나요? 네,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 조문경 의원입니다. 지난 12대 수원 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가 구성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는 수원 시민에게 더 나은 문화와 체육,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분주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시민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수원, 꿈과 희망이 있는 수원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일상생활에서 체육 활동을 즐기며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수원은 교육하기 좋은 도시, 문화가 있는 도시, 살기에 참 즐거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처음에 마음가짐 그대로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의견을 듣고 공감하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란 권위 있는 가치 분배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 한 분 한 분이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가 느끼는 행정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되새겨 남은 기간 초심을 잃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수원 시민들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며 수원 시민에게 힘이 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경환 부위원장께서는 시민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네, 먼저 상임위 부위원장으로서 믿음과 지지를 보내주신 우리 수원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와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보람찬 책임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의정 활동을 시작하던 동시에 장마와 유례 없는 폭우로 인해서 저희 송죽동 저지대에 침수된 곳이 많았습니다. 당시 구청, 동, 주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 복구에 노력을 다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올해도 폭우로 인해 혹시 모를 피해를 예상해서 장안구청 관계부서와 논의하였고 이목동 위험지역 제방을 만들고 물길 방향을 바꾸어서 올해 폭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매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좋은 이동 주민들의 염원, 꼭 필요로 하는 공간과 시설을 마련했는데요. 주민들의 만족감과 감사한 마음을 전달받았을 때 내가 왜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고견,
시정에 녹여낼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개인의 사익이나 개인의 편의적인 요구가 아닌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민원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지역, 우리 동네에 관심을 기울여준 동시에 저희 의원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작은 의견 하나하나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항상 주민들의 행복과 편안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찬용 의원께서는 의정활동 시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말씀을 해주시죠. 시의원은 중앙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지역민을 더 위하는 생활 정치인이라는 생각과 방향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1년간 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매번 느꼈던 것은 지역민이 제기하는 인원이 대부분은 현장에 답이 있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며 답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시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민을 대표해서 시민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입니다. 제가 꿈꾸는 정치는 화려하고 거창한 정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에 살면서 많은 활동과 봉사, 소통을 해온 경험이 주민에게 유익하게 쓰여지도록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직접 시민들과 눈을 맞추고 소통하는 그런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오세철 의원께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임기 내에 특별히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태어나서 수원에서 자란 오세철 의원입니다. 수원시에는 문화체육교육을 관련된 다양한 시설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들의 시설을 활용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용료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있을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저는 여러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의 이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 활성화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함과 동시에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원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어려움과 부담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민생 해결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박영태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루고 싶은 목표도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난 1년간 의정활동에서 자랑하고 싶은 내용은 지역 주민과의 신뢰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해왔습니다. 수많은 주민들과 만남과 대화를 통해 수원시 및 8달구 지역 현안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을 했고요. 남은 3년 동안은 주민들과 함께 지역구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수원 특례시 화이팅! 수원 시민 화이팅입니다.
네, 배지환 의원께서는 30대 넘치는 열정과 패기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조례안도 많이 내셨던데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와 또 향후 계획도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메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보좌진으로 일하며 법안 검토를 담당하다 보니 법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된 후에도 조례안을 여러 건 발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조례라고 하시니까 수원시의회 입법기능 강화 조례가 기억납니다.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으로 의원의 의원 발의 정족수를 그동안 5분의 1이었던 것을 10분의 1로 개정하여 입법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국회에서도 정말 필요하고 좋은 법안 같은 경우에는 발의된 후 논의가 거쳐서 임기 만료 폐기가 된 후 다시 재발의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다듬어지고 완성이 되는데 이런 문화가 수원시 의회에도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조례도 중요하지만 메탄동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지역 수건 사업인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이라던가 문화체육시설이 포함된 영통구 신청사 건립도 제게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미 5분 발언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1차적으로 수원시에 전달하였지만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겠습니다. 더 살기 좋은 메탄동을 위해 그리고 더 살기 좋은 수원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6분의 의원님들과 문화예술과 체육이 일상이 되고 또 교육하기 좋은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따뜻한 돌봄 수원 특례시로 나아가는데 문화, 체육, 교육 정책이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수원특례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함께한 의정 리포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